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도 공손하게 인사하며 주위를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여기에 있어. 사과나무 아래야. 조금 전에 그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누구니? 참 예쁘게 생겼구나.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우야. 이리 와 함께 놀자. 나는 지금 우울하거든.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나는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거든. 아, 그러니? 어린 왕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니? 너는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내가 찾고 있는 게 뭐지?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지?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정말 질색이야. 사람들은 닭도 길러. 그런 것들이 유일한 관심사들이야. 너 닭을 찾고 있는 거니? 아니야. 나는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니? 그건 너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어.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다니? 그래. 나에게 너는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소년에 지나지 않아. 너에게도 나는 수많은 다른 여우와 다를 바 없는 여우에 지나지 않을 테지. 그래서 나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너 또한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 나에게 너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나 역시 너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이제 좀 알 것 같아.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어린 왕자가 자신의 꽃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서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지. 하지만 이건 지구에서의 일이 아니야. 여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무척 알고 싶어하는 기색이었다. 그럼 다른 별에서의 일이라는 거야? 응.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없어. 그거 이상하네. 그럼 닭은? 닭도 없어. 완전한 것은 아니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고는 하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다. 내 생활은 아주 단조로워. 나는 닭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지. 닭은 다 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해. 그래서 나는 좀 지루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환하게 바뀔 거야. 나는 내 발자국 소리와 다른 발자국 소리를 구별하게 되겠지.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나는 땅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지만 내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음악이라도 들은 것처럼 굴에서 뛰어나올 거야. 저길 봐. 푸른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으니까 밀밭을 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서글픈 일이지. 하지만
넌 금빛 머리칼을 가졌어.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황금색 밀을 보고 너를 떠올리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밀밭을 일렁이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조차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을 멈추고 어린 왕자를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쳐다보더니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하고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를 찾아야 하고 알아봐야 할 일도 많거든. 사람들은 길들인 것만 이해하게 되지. 그러나 그들은 사물을 이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지. 그러나 우정을 파는 상점이 없으니 인간들에게는 친구가 없는 거야. 진짜 친구가 필요하다면 나를 길들여줘. 너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인내심이 필요해. 우선 나와 좀 떨어져서 풀숲에 앉아 있어. 나는 너를 곁눈질해서 볼 거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만 불러일으키니까. 너는 그냥 날마다 조금씩 나한테 더 가까이 다가앉는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찾아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이를테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나는 안절부절 못할지도 몰라. 너는 행복에 가득 찬 내 모습을 보게 되겠지.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언제 너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돼. 그러니까 적절한 의례를 지켜야 해. 뭔가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지. 의례란 게 뭐지? 그것도 다들 아무렇게나 잊고 지내는 것 중에 하나야. 그것은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 예컨대 나를 쫓는 사냥꾼에게도 의례가 있어. 사냥꾼들은 매주 목요일에는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춰. 덕분에 목요일은 나에게 신나는 날이 되었어. 이날만 되면 나는 포도밭까지도 산책을 나갈 수 있지. 하지만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그날이 그날일 테니까 나에게는 하루도 휴가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여 친구로 삼았다.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여우는 나는 울 것만 같아 하고 말했다. 그건 네 탓이 아니야. 나는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길들여달라고 한 건 너야. 그건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너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러기에 이런 일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니? 그렇지 않아. 소용이 있어. 황금색 밀밭을 보면 너를 생각할 때니까. 여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한 번 더 장미꽃들을 보러 가봐. 내 장미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선물로 비밀을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또 한 번 장미꽃을 보러 갔다. 너희는 내 장미와 전혀 달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에게 너희는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의 내 여우와 같아. 내 여우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여우였어. 하지만 나는 여우를 길들여 친구로 삼았지. 이제 그 여우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어. 이런 말을 듣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너희는 아름답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어느 누구도 너희를 위해 죽을 생각은 없을 거야. 나의 장미꽃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처럼 보이겠지. 내 것이 된 그 장미꽃 말이야. 그러나 먼 곳에서 혼자 있는 내 장미꽃 한 송이가 너희 수천 송이 장미꽃 전부보다 훨씬 소중하지. 내가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준 꽃이니까. 울타리를 씌워 바람도 막아주었기 때문이지. 내가 쐐기벌레를 잡아준 것도, 그러나 나비가 되라고 두세 마리는 남겨두었지. 그 꽃이 불평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들어준 것도, 심지어 침묵을 지킬 때도 내가 다 이해해준 것은 그 꽃이 내 장미꽃이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이제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단순한 거야. 마음으로 봐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따라서 말했다. 내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건 그 꽃에 바친 시간 때문이지. 내 장미를 위해 바친 시간 때문이라. 어린 왕자는 또 잊지 않기 위해 되풀이해서 말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어. 하지만 너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을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는 따라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철도 전철기사가 대답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차 승객들을 1000여 명씩 나눠 보내는 일을 하고 있지. 전철기사가 말했다. 기차를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어느 때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불을 환하게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천둥 소리를 내며 전철기사의 조종실을 뒤흔들며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군요. 무엇을 찾고 있는 건가요? 나도 몰라. 그러자 불을 환하게 밝힌 두 번째 급행열차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전철기사가 대답했다. 이건 아까 그 기차와 서로 엇갈려 가고 있는 거야. 그들은 자신이 있던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단다. 전철기사가 대답했다. 불을 환하게 밝힌 세 번째 급행열차가 우렁차게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조금 전에 승객들을 뒤쫓아가고 있나 보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뒤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야. 전철기사가 대답했다. 기차 안에서 자고 있지 않으면 하품하고 있을 거야. 어린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납작대고 바깥을 내다보지. 어린아이들만이 자기가 무얼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로군요. 아이들은 누더기 같은 인형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요. 인형은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인형을 빼앗으면 아이들은 울게 되지요. 아이들은 행복하단다. 전철기사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어서 오너라. 장사꾼이 대답했다. 이 장사꾼은 갈증을 없애는 특효약이라는 환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복용하면 그 후로는 아무것도 더 마시고 싶지 않게 된다고 했다. 왜 그런 약을 파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약을 먹으면 엄청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거든. 전문가들의 계산으로는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할 수 있지. 그럼 절약한 53분으로 무엇을 하지요? 뭐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나보고 만일 그 53분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나는 시원한 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비행기가 사막에서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물을 마시면서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내 이야기들은 정말 재미있구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마실 물도 없어. 시원한 물이 있는 샘으로 한가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친구 여우는 어린 왕자가 나에게 말을 꺼냈다. 이봐 꼬마 친구, 지금 여우와 관련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 왜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뜻을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친구를 가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여우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이 꼬마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는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배가 고프지도 목이 마르지도 않은 거야. 햇볕만 조금 내리쬐면 충분한가 보군. 그러나 어린 왕자는 잠자코 나를 지켜보더니 내 속마음을 읽은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도 목이 말라요. 우물을 찾으러 가요. 나는 몹시 지쳐있는 신용을 했다. 이런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터덜터덜 걷다 보니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하나 둘 반짝였다. 나는 갈증 때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별을 바라보았다. 마치 꿈속에서 별을 보는 것 같았다. 조금 전에 어린 왕자가 한 말들이 기억 속에서 가물거렸다. 너도 물이 먹고 싶니? 나는 어린 왕자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게 좋을지도 몰라. 나는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묻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내가 되묻는다고 해도 속 시원한 대답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지쳐서 주저앉았다. 나도 어린 왕자 곁에 앉았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에요. 맞아, 정말 그래.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달빛 아래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나도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무엇인가 빛나는 것이 있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흠칫 놀랐다. 나는 사막의 모래가 신비롭게 빛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문득 깨달았던 것이다. 어렸을 때 내가 살던 낡은 집만 해도 그랬다. 다들 그 집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없었다. 또 그것을 찾으려고 해본 사람도 없었다. 그 보물로 인해 우리 집 전체가 묘한 마술에 걸려있는 듯 했다. 우리 집은 마음속 깊숙이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때문일 거야. 너무 기뻐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가 내 친구 여우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 너무 기쁘네요.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 나는 그를 품에 안고 걸었다. 나는 크게 감동되어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나는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았다. 그보다 더 연약한 게 이 지구에는 없을 것 같았다. 창백한 이마, 감은 눈,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달빛 아래에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의 살짝 벌어진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어리는 것을 보며 나는 또 생각했다. 여기 잠들어 있는 어린 왕자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감동하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진지한 마음 때문이야. 잠들어 있을 때조차 그의 가슴 속에는 램프의 불꽃처럼 장미꽃 한 송이가 빛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왕자가 더욱더 연약하게 느껴졌다. 나는 어린 왕자가 마치 한 줄기 바람만 불어와도 꺼져버릴 듯한 등불처럼 느껴져서 그를 더욱 소중히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걸어가는 사이에 동이 트기 시작했고 나는 우물을 발견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도 공손하게 인사하며 주위를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여기에 있어. 사과나무 아래야. 조금 전에 그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누구니? 참 예쁘게 생겼구나.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우야. 이리 와 함께 놀자. 나는 지금 우울하거든.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나는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거든. 아, 그러니? 어린 왕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니? 너는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내가 찾고 있는 게 뭐지?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지?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정말 질색이야. 사람들은 닭도 길러. 그런 것들이 유일한 관심사들이야. 너 닭을 찾고 있는 거니? 아니야. 나는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니? 그건 너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어.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다니? 그래. 나에게 너는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소년에 지나지 않아. 너에게도 나는 수많은 다른 여우와 다를 바 없는 여우에 지나지 않을 테지. 그래서 나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너 또한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 나에게 너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나 역시 너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이제 좀 알 것 같아.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어린 왕자가 자신의 꽃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서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지. 하지만 이건 지구에서의 일이 아니야. 여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무척 알고 싶어하는 기색이었다. 그럼 다른 별에서의 일이라는 거야? 응.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없어. 그거 이상하네. 그럼 닭은? 닭도 없어. 완전한 것은 아니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고는
하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다. 내 생활은 아주 단조로워. 나는 닭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지. 닭은 다 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해. 그래서 나는 좀 지루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환하게 바뀔 거야. 나는 내 발자국 소리와 다른 발자국 소리를 구별하게 되겠지.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나는 땅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지만 내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음악이라도 들은 것처럼 굴에서 뛰어나올 거야. 저길 봐. 푸른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으니까 밀밭을 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서글픈 일이지. 하지만 넌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어.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황금색 밀을 보고 너를 떠올리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밀밭을 일렁이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조차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을 멈추고 어린 왕자를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쳐다보더니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하고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를 찾아야 하고 알아봐야 할 일도 많거든. 사람들은 길들인 것만 이해하게 되지. 그러나 그들은 사물을 이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지. 그러나 우정을 파는 상점이 없으니 인간들에게는 친구가 없는 거야. 진짜 친구가 필요하다면 나를 길들여줘. 너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인내심이 필요해. 우선 나와 좀 떨어져서 풀숲에 앉아 있어. 나는 너를 곁눈질해서 볼 거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만 불러일으키니까. 너는 그냥 날마다 조금씩 나한테 더 가까이 다가앉는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찾아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이를테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나는 안절부절 못할지도 몰라. 너는 행복에 가득 찬 내 모습을 보게 되겠지.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언제 너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돼. 그러니까 적절한 의례를 지켜야 해. 뭔가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지. 의례란 게 뭐지? 그것도 다들 아무렇게나 잊고 지내는 것 중에 하나야. 그것은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 예컨대 나를 쫓는 사냥꾼에게도 의례가 있어. 사냥꾼들은 매주 목요일에는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춰. 덕분에 목요일은 나에게 신나는 날이 되었어. 이날만 되면 나는 포도밭까지도 산책을 나갈 수 있지. 하지만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그날이 그날일 테니까 나에게는 하루도 휴가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여 친구로 삼았다.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여우는 나는 울 것만 같아 하고 말했다. 그건 네 탓이 아니야. 나는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길들여달라고 한 건
너야. 그건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너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러기에 이런 일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니? 그렇지 않아. 소용이 있어. 황금색 밀밭을 보면 너를 생각할 때니까. 여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한 번 더 장미꽃들을 보러 가봐. 내 장미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선물로 비밀을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또 한 번 장미꽃을 보러 갔다. 너희는 내 장미와 전혀 달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에게 너희는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의 내 여우와 같아. 내 여우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여우였어. 하지만 나는 여우를 길들여 친구로 삼았지. 이제 그 여우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어. 이런 말을 듣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너희는 아름답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어느 누구도 너희를 위해 죽을 생각은 없을 거야. 나의 장미꽃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처럼 보이겠지. 내 것이 된 그 장미꽃 말이야. 그러나 먼 곳에서 혼자 있는 내 장미꽃 한 송이가 너희 수천 송이 장미꽃 전부보다 훨씬 소중하지. 내가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준 꽃이니까. 울타리를 씌워 바람도 막아주었기 때문이지. 내가 쐐기벌레를 잡아준 것도, 그러나 나비가 되라고 두세 마리는 남겨두었지. 그 꽃이 불평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들어준 것도, 심지어 침묵을 지킬 때도 내가 다 이해해준 것은 그 꽃이 내 장미꽃이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이제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단순한 거야. 마음으로 봐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따라서 말했다. 내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건 그 꽃에 바친 시간 때문이지. 내 장미를 위해 바친 시간 때문이라. 어린 왕자는 또 잊지 않기 위해 되풀이해서 말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어. 하지만 너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을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는 따라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철도 전철기사가 대답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차 승객들을 1000여 명씩 나눠 보내는 일을 하고 있지. 전철기사가 말했다. 기차를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어느 때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불을 환하게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천둥 소리를 내며 전철기사의 조종실을 뒤흔들며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군요. 무엇을 찾고 있는 건가요? 나도 몰라. 그러자 불을 환하게 밝힌 두 번째 급행열차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전철기사가 대답했다. 이건 아까 그 기차와 서로 엇갈려 가고 있는 거야. 그들은 자신이 있던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단다. 전철기사가 대답했다. 불을 환하게 밝힌 세 번째 급행열차가 우렁차게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조금 전에 승객들을 뒤쫓아가고 있나 보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뒤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야. 전철기사가 대답했다. 기차 안에서 자고 있지 않으면 하품하고 있을 거야. 어린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납작대고 바깥을 내다보지. 어린아이들만이 자기가 무얼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로군요. 아이들은 누더기 같은 인형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요. 인형은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인형을 빼앗으면 아이들은 울게 되지요. 아이들은 행복하단다. 전철기사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어서 오너라. 장사꾼이 대답했다. 이 장사꾼은 갈증을 없애는 특효약이라는 환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복용하면 그 후로는 아무것도 더 마시고 싶지 않게 된다고 했다. 왜 그런 약을 파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약을 먹으면 엄청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거든. 전문가들의 계산으로는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할 수 있지. 그럼 절약한 53분으로 무엇을 하지요? 뭐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나보고 만일 그 53분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나는 시원한 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비행기가 사막에서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물을 마시면서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내 이야기들은 정말 재미있구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마실 물도 없어. 시원한 물이 있는 샘으로 한가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친구 여우는 어린 왕자가 나에게 말을 꺼냈다. 이봐 꼬마 친구, 지금 여우와 관련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 왜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뜻을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친구를 가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여우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이 꼬마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는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배가 고프지도 목이 마르지도 않은 거야. 햇볕만 조금 내리쬐면 충분한가 보군. 그러나 어린 왕자는 잠자코 나를 지켜보더니 내 속마음을 읽은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도 목이 말라요. 우물을 찾으러 가요. 나는 몹시 지쳐있는 신용을 했다. 이런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터덜터덜 걷다 보니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하나 둘 반짝였다. 나는 갈증 때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별을 바라보았다. 마치 꿈속에서 별을 보는 것 같았다. 조금 전에 어린 왕자가 한 말들이 기억 속에서 가물거렸다. 너도 물이 먹고 싶니? 나는 어린 왕자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게 좋을지도 몰라. 나는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묻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내가 되묻는다고 해도 속 시원한 대답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지쳐서 주저앉았다. 나도 어린 왕자 곁에 앉았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에요. 맞아, 정말 그래.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달빛 아래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나도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무엇인가 빛나는 것이 있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흠칫 놀랐다. 나는 사막의 모래가 신비롭게 빛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문득 깨달았던 것이다. 어렸을 때 내가 살던 낡은 집만 해도 그랬다. 다들 그 집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없었다. 또 그것을 찾으려고 해본 사람도 없었다. 그 보물로 인해 우리 집 전체가 묘한 마술에 걸려있는 듯 했다. 우리 집은 마음속 깊숙이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때문일 거야. 너무 기뻐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가 내 친구 여우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
너무 기쁘네요.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 나는 그를 품에 안고 걸었다. 나는 크게 감동되어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나는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았다. 그보다 더 연약한 게 이 지구에는 없을 것 같았다. 창백한 이마, 감은 눈,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달빛 아래에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의 살짝 벌어진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어리는 것을 보며 나는 또 생각했다. 여기 잠들어 있는 어린 왕자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감동하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진지한 마음 때문이야. 잠들어 있을 때조차 그의 가슴 속에는 램프의 불꽃처럼 장미꽃 한 송이가 빛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왕자가 더욱더 연약하게 느껴졌다. 나는 어린 왕자가 마치 한 줄기 바람만 불어와도 꺼져버릴 듯한 등불처럼 느껴져서 그를 더욱 소중히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걸어가는 사이에 동이 트기 시작했고 나는 우물을 발견했다.